예, 지기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지에서 인묘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여름부터요. 사오미부터 가겠습니다.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 술, 그 다음에 회자, 축. 자, 지난 시간에 복습을 잠깐 해보면은 이들은 봄의 출발이고 묘월은 봄의 가장 왕성한 계절이고 진월은 봄이 한풀 꺾이는, 그지? 꺾여서 여름을 맞이하는 그런 달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월은 건조한 목이고, 그 다음에 묘목은 습한 목이고, 그 다음에 진토는 습한 토고, 이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사오미는요, 화니까, 그치? 화의 계절이죠. 화의 계절이니까 여름을 의미합니다. 그지? 여름. 여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장간을 보면은 사, 무, 경, 명, 오, 병, 기, 정, 미, 정, 월, 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설명드리면은, 이 병화는, 사화 속의 병화는 여름의 뭐죠? 여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금은 뭐죠? 다음 계절인 가을의 키를 하나, 씨앗을 하나 잉태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던 지시를 분석할 때 하는 이정표죠. 계절의 이정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오행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행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사화 속에 있는 경금은 뭐로 설명해야 될까? 그지? 경금은 뭐예요? 금은 가을을 의미합니다. 가을은 어떤 특성을 가졌습니까? 결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을에서, 그래서 가을에는 뭐죠? 신월에는 모든 곡식들을 결실을 거두죠. 과일이나. 근데 웬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런 결실을 의미하는 금을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들 조상들의 지혜고 이분들의 강한 통찰력을 우리는 제가 지상간을 보면서 느낍니다. 저는 이 지상간을 공부하다가 야, 이 명리를 정말 평생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학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뭐냐면은 4월에 어떤 달이죠? 우리 민요, 일반 민요에 보면은 옹해야 보면은 뭐죠? 4월에 보리타작 나옵니다. 예? 보리타작 달입니다. 보리가 뭐죠? 이때 결실을 하죠. 밀도 결실을 하죠. 수박도 나오죠. 복숭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결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금을 넣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넣었을까? 이 생각해 보면은 참 재밌어요. 자, 여기 흰월의 지장간이 무임경이에요. 여기는 뭐죠? 무갑임이에요. 그러면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인월의 뭐죠? 무병갑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 중기에 보면은, 중기에는 뭐죠? 항상 다음 계절의 기운을 잉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은 여기는 화가 잉태됐죠? 여기는 수가 잉태됐죠? 여기는 목이 잉태됐습니다. 그죠? 잉태됐는데, 자, 엄마 뱃속에 잉태를 됐는데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생을 받고 있죠. 근데 여기는
여기는 그걸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금을 넣으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항상 캐시온 마크를 붙여야 되죠. 왜 그랬을까요? 금기의 특성입니다. 금은 뭐죠? 금을 설명할 때 금을 어떻게 설명할 중에 하나가 금은 오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기. 예. 왜 오기를 가질까? 다른 게 비해서 그리고 아주 강해요. 제일 강하죠. 왜 그러냐면은 금기는 벌써 잉태될 때 뭐죠? 단련, 그거로 단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강해요. 여기서 뭐죠? 얼마나 짜증 났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이 금기는 여기서 잉태를 돼서 여기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 달에 보니까 와, 엄청난 화기를 가진 5월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서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금은 뭐죠? 얼마나 단련되든지 이 오기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들은요, 건드리면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치? 그 대신에 뭐죠? 인내심도 대단히 강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금들은 참고 버티죠. 그것이 금이죠. 우리는 그걸 단단한 것, 그치? 쇠나 돌로 표현하지만은 이런 그 내막이 있다는 점을 알면은 더 재미있죠, 명리가. 이거는 우리 일상에 보면은 일상도 똑같습니다. 우리 군대 가죠. 자녀들이 군대 가는데 어떤 군대요?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뭐죠? 해병대라든지 특공연대, 그죠? 이 사람들 보면은 군대 얘기를 잘 안 하죠. 군대 얘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방위 출신들이에요. 저는 방위 아닙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최전방 54단 연천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해병대 출신이나 그지 특공인대 출신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뭐죠? 강해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훈련소부터 뭐죠? 훈련이 달라 저희들하고. 그래서 깡도 있고요. 제가 철책에 근무했는데 철책에 뭐죠? 각 사단에 사단 수색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 친구들 제가 병장대인데 그 친구들 2등병 1병도 무서워요. 해가 댕기는 모습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액션도 그렇고 실제 훈련 받는 것도 대단히 강하게 받아요. 그게 강하죠. 사회 나서도 뭐죠? 그런 학생들이 그런 그 청년들이 적응을 잘해요.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금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는 뭐죠? 익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의 오기도 우리 느낄 수 있죠. 여기서 좀 더 길게 설명드려 볼까요? 자, 왜 두 번 수확을 할까? 4월에 한번 수확하고 또 6월에 한번 수확하고, 그죠? 왜 두 번 수확할까? 그냥 1년에 한 번 딱 수확해가지고 1년 먹고 살면은 좋을 건데, 그죠? 꼭 두 번 수확을 해서 농민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나. 뭐 좋게 보면은 뭐 수익을 더 내겠지만은 옛날에 수익이 아니고 자급자족할 때는 두 번 일을 해야 돼요. 1년 내에 일을 해야 돼요. 겨울 말고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도 제가 가져봅니다. 왜냐하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지? 자, 우리는 4월 다음에 수확을 하면은 5월에 엄청난 더위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거기서 농부들은 뭐죠? 보리밥을 먹고 견딥니다. 풋고추를 먹고. 그 보리밥의 영양소가 그렇게 쌀밥보다 많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단히 뭐죠? 그걸 먹고도 대단한 더위에도 잘 버팁니다. 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자. 잘 모르겠죠. 자, 이런 거 질문 더 드려볼까요? 벼가 익으면은 고개를 숙여요. 왜 숙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뭐죠? 지식이 많이 들면은
점잖아지라고요 충고를 하죠. 벼는 이걸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왜 숙일까요? 사실은 벼가 무거워서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죠. 벼보다 뭐죠? 알수가 더 많은 보리는 왜 익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예사로 보는 거죠. 자, 보리는 왜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 자, 벼는 왜 고개를 숙일까? 벼는 언제 파종을 합니까? 파종 시기가 중요합니다. 벼는 초봄에, 그죠? 늦봄에 파종을 해서 성장해서 여름을 지나고, 그지? 가을에 거둡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뭐죠? 강력한 화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기를 통과해서 가을에 오다 보니까 양기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지? 음양이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벼는 고개를 땅으로 숙이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또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일까요? 해를 바라본다고 해바라기죠. 해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해바라기가요, 해를 충분히 바라보고 난 다음에는, 즉, 양기를 다 끌어모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배신을 해요. 해 안바라기가 돼요. 고개를 싹 돌려요. 해가 뜨면은. 또 하늘을 안 쳐다봐요. 땅을 쳐다봐요. 지금 이 시간에 벌판에 나가면은 그런 해바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음양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추수를 하는 보리는 언제 파종을 합니까? 보리는 겨울에 파종을 합니까? 잘 모르시네요. 겨울에 파종하지 않습니다. 자, 또 나온 김에 또 하나 연결해 볼까요? 겨울이 되면은 잔디들이 뭐죠? 잔디들이 다 누렇게 떠서 다 죽어요. 그죠? 골프장 가면은 누렇죠. 잔디. 겨울에 왜 잔디가 죽을까요? 이러니까 추웠어요.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근데 아주 추운데 한겨울에 밭에 나가면은 보리밭에 나가면 보리는 뭐죠? 잔디는 죽고 없는데 보리는 파랗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또 드리죠. 명리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치? 자, 보리는 왜 겨울인데 얼지 않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통 겨울에 추워서 죽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목을 보면서 야 추웠어, 그지? 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했어. 목은요, 생명체잖아요. 보리는 겨울을 갖고 죽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뭐죠? 음양의 상생상극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잔디가 죽는 것은 겨울에 죽는 게 아니고 뭐죠? 가을에 여기서 금기를 맞고 쓰러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칼을 맞았어요. 칼을 맞으니까 뭐죠? 피를 흘리다가 겨울 되니까 그때서 뭐죠? 콕 죽은 거예요. 보리는 그럼 왜 안 죽을까? 우리 선조들이 묘하잖아요. 보리는 파종을 수월해 합니다. 자, 수월은 어떤 계절입니까? 금기가 땅속에 들어있는, 지상간 속에 땅속에 들어있는 그런 달이죠. 그러니까 수월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해월, 자월을 겪어도 보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을 죽이는 것은 뭐죠? 목을 힘들게 하고 목을 차단하는 것은 금이지 수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냐면은 보리는요, 이 겨울 수는 우리 압축이라고 배웠죠? 겨울이 더 차가울수록, 그지? 눈이 와가지고 보리 위에 얼수록 이 목은 뭐죠? 더욱더 독야청청합니다. 보리마저 이랬는데 뭐죠? 큰 나무가 겨울이라고 뭐죠? 얼어 죽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자연의 현상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명리를 공부하자는 얘기죠. 이 지시론 강의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 수풍정만 할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초여름에 수확하는 보리들은 이렇게 음기를 잔뜩 머금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기에 노출되는 그제 화의 계절에 보리밥을 먹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에는 지금까지 서양식 공부를 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영양소 공부만 해요. 제가 영양학, 식품 영양학 교수님이 한 분이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식품 영양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영양소에다가 기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잘 넘기려면 뭐죠? 어떻게 합니까? 보리밥 먹고요. 그 다음에 수박 많이 먹으면은 여름 더위를 안 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서양식으로 볼 때는 뭐죠? 그냥 수분이에요. 수분은 물에도 있는 거예요. 물에도 있는데 유독 수박을 많이 먹으면은 더위를 덜 타요. 그죠? 보리밥은 겨울에 먹으러 가면 안 됩니다. 아주머니들. 그지? 보리밥 조금 먹으러 가는데 보리밥은 여름에 먹어야 되죠. 이런 이치가 숨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명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5월은 뭐죠? 대단히 강한 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화기죠. 근데 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양이 강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열기를 축적하기 위해서 음입니다. 그래서 병정이 다 화기인데 다른 곳에는 경신, 임계 이렇게 하는데 두 개인데 지장간이 여기만 유독 세 개죠. 왜 그럴까 보니까 병화와 정화, 그리고 화는 음과 양이 만나면 양이 더욱 강해져서 뭐죠? 너무나 강한 폭발력을 가진다. 그래서 가운데 뭐죠? 토로담을 좀 쌓아놨다. 설기하죠. 폭발을 막겠어. 이렇게 했다고 어느 제가 선배님한테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갑니다. 밑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타오르던 이 화기도 땅속으로 뭐죠?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지만은 구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미월에 아주 덥죠. 실제로는. 그 다음에 을목이 있어요. 을목. 을목은 뭐예요? 자, 목은 여기서 탄생해서, 이늘에 탄생해서 묘월에 살다가 진월에 한풀 꺾였어요. 꺾였지만은 계속 뭐죠? 4월과 5월에는 부피로 자라는 거예요. 화니까, 팽창이니까. 자라다가 그 팽창마저도 이제는 뭐죠? 스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기를 해가 스톱 하고 나면은 뭐가 생겨요?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더 이상은 뭐죠? 더 이상은 목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산만큼 죽는 거예요. 이게 미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죠? 뜨거운 땅에 상상을 해보세요. 진토는 대관령 푸른 목장. 여기는 뭐죠? 들판에 늦여름에 가면은 잔디가 듬성듬성 있어요. 뜨거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토예요. 그리고 미토는 뭐죠? 아주 조열한 토예요. 자, 아주 조열한 토는 용도가 어떨까요? 용도가 화를 보호해요. 화를 보호해요. 어떻게 미토가 화를 보호할까? 화가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수거든요. 수가 이렇게 쭉 날아오다 보면은 여기 미토가 있으면은 미토가 막아주는 거예요. 아주 건조한 토니까. 그래서 화를 보호하고요. 또 미토는 뭐냐? 이 미토는 같은 토. 같은 토의 강력한 뿌리, 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명리 공부를 꽤 오래 하신 분들도 아니면 명리 강의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미토가 뭐죠? 을목의 뿌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됩니까? 여기 을목이 있다고요, 지상간에? 이게 이렇게 투출됐다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더 충실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미토에 나가보시라고요. 늦여름에 들판에 나가시면은 거기서 과연 이 을목들이, 그지?
을목들이 거기서 더 막 성장을, 뿌리가 돼가 성장할까요? 다음 달 되면 다 문 닫는데요. 전혀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죠? 미토는 목한테는 뭐죠? 상당히 부담이 되는 토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잉태가 돼서 단련되어 오던 금이 태어납니다. 여기서 가을의 탄생이죠. 가을의 탄생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기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금기가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금을 먹는 사람이 누구죠? 목들이에요. 그지? 그래서 목들이 뭐죠? 쫄고 있습니다. 쫄고 있는 표시가 뭐죠? 색깔이 누렇게 변합니다. 그지? 그렇게 변하죠. 힘이 약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흰월은 계속 이 미토의 뜨거운 영향이 날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흰월에 어떤 그 연세 드신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흰월이 여름이라고 하나 아직 더워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흰월이 이미 입추가 지나면은 낮에는 더워도 저녁에는 뭐죠? 바람결이 사체가 차갑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이 하나 들어오면은, 수가 들어오면은, 수는 뭐죠? 겨울의 잉태죠. 겨울의 잉태. 겨울은 어떤 방식으로 잉태할까? 겨울은 수의 계절이죠. 수는 압축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 태풍이 오면은 비가 확 한번 쓸고 갑니다. 그러면 온도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겨울로 가는 전조현상이죠.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수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흰월이 되면은 금생수를 받기 때문에 벌써 뭐죠? 손에 물을 넣으면 차갑습니다. 겉은 더운데, 공기는 더운데 차갑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임수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여기서 모든 게 금입니다. 엄청 강하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6월에는 모든 것이 다 굳어집니다. 딱딱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들은 뭐죠? 여기서 다 스톱됩니다. 성장이 멈춥니다. 자, 목은 성장이 멈추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내 모든 에너지나 역량을 자식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목들이 자식한테 다 남깁니다. 그것이 뭐죠? 과일이에요. 아닌 것 같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봄에, 올 봄이 딱 됐어요. 초봄이 딱 되면은 감이나 사과를 뭐죠? 사람들이 칼로 막 자릅니다. 우리 흔히 금공목 그랬죠? 자르면은 목이 어떤 기분 되겠습니까? 올해는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러니까 뭐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미련 없이 자식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과일이 더 커요. 포도도 그렇대요. 포도는요, 봄에 잘 자라다가 뭐죠? 잘 자라다가 미월에 뭐죠? 엄청난 뜨거운 열기 때문에 바닥에 물기라고 없어요. 물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엄청 깝깝합니다. 그죠? 조금 있으면은 물기가 없어서 나는 굶어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은 포도는 뭐죠?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던 줄기에 축적된 모든 에너지를 포도송이에 준대요. 그래서 포도가 감을 때는 뭐죠? 당도가 더 높고요. 알도 더 굵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온다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가 아직은 내가 살만하니까 자식한테 뭐 안 물리쳐도 돼. 나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죠. 자, 그렇게 이제 6월은 모든 것을 다 차단을 시키고 단단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월이 되면은 땅속으로 그 기운도 들어갑니다. 그지? 그런 기운도. 왜냐하면은 다음
세대가 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죠? 밑에 땅 속에는 금이 있지만은 위에는 뭐죠? 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파종을 한다 그랬죠. 술토. 그래서 차갑고 그지? 차갑고 건조합니다. 그죠? 이미 이제 겨울이 되면은 비가 그렇게 많지 않죠. 건조합니다. 그래서 술토는 뭐죠? 차갑고 건조한 토입니다. 건조한 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월로 넘어오죠. 해월이 됩니다. 해월은 뭐냐면은 겨울이 탄생하는 달이죠. 탄생하는 달이고, 그 다음에 봄이 하나 잉태가 되는 달입니다. 봄이 잉태가 됩니다. 자, 이 해수 중에 있는 간목이 뭘까? 그지? 해중간목이라고들 하죠. 근데 이걸 이제 질문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죠? 호수 속에 있는 큰 나무. 그지? 그런 답변을 제가 봤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이 머릿속에는 임수는 뭐죠? 호수만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목은 뭐죠? 큰 나무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에다가 큰 나무가 있는 걸 상상하려고 그러니까 주산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산지는 자연이 아니고 인공입니다. 어떻게 호수에서 나무가 자라서 뚫고 올라와서 크게 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냐?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죠. 수는 뭡니까? 호수도 되지만은 압축도 되죠. 이것은 나무도 되지만은 목은 뭐죠? 생명체도 되잖아요. 그지? 생명체가 압축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있을까요? 감씨앗이 있습니다. 감씨앗. 감씨앗에는 뭐죠? 안에 떡잎 속에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딱 하면은 나중에 뭐죠? 이게 간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뚜껑이 뭐죠? 수예요, 수. 씨앗. 과피죠, 나중에. 씨앗이죠. 떡잎이죠, 떡잎.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사람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뱃속에서 뭐죠? 생명체는 물 속에 있어요. 양수 속에. 왜 있을까요? 수가 뭐죠? 수생모 키우는 데 있지만은 또 보호하는 데 있어요. 이 수가 없으면 뭐죠? 애들이 막 발로 찰 겁니다. 엄마 배를. 상처가 나겠죠?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물 속에서 우리 차도 힘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호도 하죠. 또 있습니다. 그 말은 압축이라는 거죠. 압축돼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운동을 해가지고 압축이 돼가지고 나온 애들이 건강해요. 그래서 옛말부터 뭐죠? 작게 나와서 크게 기르자. 그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압축이 강해야지 좋은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경북대학교 김승근 박사, 옥수수 박사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옥수수를 겨울 되면 춘야에 말립니다. 춘야에 걸어놓죠. 그럼 다 얼을 거 아니에요. 씨앗이. 궁금하죠. 옥수수를 흙간에다가 보관해놓은 옥수수나 춘야에 다른 옥수수나 둘 다 파종을 하면은 둘 다 씨앗이 난대요. 나서 뭐냐면은 옥수수가 열린대요. 그런데 왜 우리 선조들은 옥수수를 춘야에 달았을까? 그분 하는 얘기가 과학이라는 얘기죠. 자, 옥수수를 매달아 놓는 옥수수하고 매달아 놓지 않는 옥수수를 심어 놓으면은 둘 다 싹이 커서 자라서 옥수수가 맺는데 발화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씨앗이 더 튼튼하답니다. 음양의 법칙이죠. 왜요? 해월과 자월은 뭐예요? 압축의 계절이에요. 예? 겨울이라고 무조건 수로 보면 안 돼, 이게. 계절로 볼 때는 압축. 그지? 월로 쓸 때는. 자, 명식이 이랬습니다. 명식이 있습니다. 요게 수가 있을 때는, 해수나 자수가 있을 때는, 이거는 뭐죠? 압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지? 수도 물론 되지만은, 수보다는 압축의 의미가 더 크고요.
나머지 여기서 뭐죠? 수가 있다면은 압축과 수의 힘에서 수의 의미를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 점도 한번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압축이 된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백합을요. 백합은 여름꽃입니다. 여름꽃인데 요즘 겨울에도 백합이 핍니다. 어떻게 백합을 피울까요? 물으니까 비닐하우스요. 이럽니다. 비닐하우스에 백합 뿌리를 심어서 여름에 한번 수확하고 알뿌리를 심어서 키우면은 백합이 자라는데 꽃은 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백합 농가에서는 뭐죠? 알뿌리를 수거해서 어디요? 냉동구에서요. 한 달간 숙성을 시킨답니다. 그게 뭐죠? 차가운 기운, 압축이에요. 겨울 같은 날씨. 그럴 때 그 알뿌리를 비닐하우스에 넣고 물을 줘서 키우면은 자라서 겨울에 꽃이 핀대요. 이것도 음양의 특성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압축할 수 있는 부분이 겨울이에요. 그러면 겨울은 누구한테? 목한테는 엄청 좋은 거예요. 안정감을 줄 수 있죠. 왜? 압축을 해주니까. 보호를 해주니까, 아까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겨울도 추월이 되면은 한풀 꺾이는 거예요. 자월과 추월의 차이는 뭘까? 얼음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월까지는 계속 얼음이 얼어요. 계속. 점점 더 압축이 되죠. 그래서 자월이 되면은 옛날에 강에 가면은 겨울에 뭐죠? 밤에 얼음 깨지는 소리가 쩡쩡 나요. 그 원인을 몰랐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도 몰라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죠? 압축이 되니까 압축되니까 부치셔서 뭐 지진 나듯이 쩡 하면서 갈라지면서 이렇게 돼요. 계속 그런 소리가 나요. 근데 추월이 되면은 뭐죠? 계속 얼음은 있는데 압축이 돼서 안 돼요. 그냥 유지 정도. 그러니까 추월에 추월의 기분이 있을 때는 얼음이 쩡쩡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이 지지로서 우리 선조들은 담아냈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이때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수. 신금은 뭘까요? 여기서 땅속으로 들어갔던 금기운이 여기서 억지로 버티다가 이제는 뭐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왜? 다음 계절은 목이니까요. 그지? 이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시간 날 때 언제요? 제가 지지 삼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지지 삼합은 아마 그동안 지지 삼합을 배우시던 분들은 그 내용과 상당히 다른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했습니까? 천간론을 배웠습니다. 간목부터 개수까지.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런 간목이나 개수 이런 일간들이 간목에서 개수까지가 계절에서 인월부터 뭐죠? 축월까지 여기서 어떠한 뭐죠? 반응을 일으킬 것이냐,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그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월에 대한 일간의 상태 부분은 언제 또 필요하냐면은 이거는 그냥 들을 때는 저거 왜 필요하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은 운세 분석이나 용신을 공부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명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물으면은 대다수가 용신이 어려워요. 둘째 뭐죠? 조금 되는 사람은 통변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충실히 쌓으면은 용신과 통변이 같이 해결이 돼요. 신기하게도 그런 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들으실 때도 저거 어디 쓰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들어놓으면은 운세 분석과 용신할 때 쓰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자연의 흐름을, 사계절의 흐름을 개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